라디오 팟캐스트 강사 무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콘텐츠 수업을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은 유튜버이자 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유튜버라는 직업이 아닌 라디오 진행자, 팟캐스트 진행자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요. 라디오라는 거 매우 생소하죠? 아마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할 때 버튼을 눌렀을 때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라디오라는 것을 많이 접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없이는 세상의 소식이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기도 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터넷이 없었고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때는 불과 20년 전인데도 지금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 아시나요? 잘 재밌게 보고 계시죠? 거기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크게 생각하시면 라디오 진행자라는 직업을 알려준다기보다 1인 미디어라는 관련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벌써 라디오, 유튜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도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 관련된 수업에 클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미디어는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인 미디어는 바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영상으로든 글로든 목소리로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라디오는 바로 목소리로서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어 하는데 왜 그렇게 요즘은 미디어를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미디어라는 직업이 곽광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20년만 내다보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선 20년 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 꿈이 곧 직업이 될 필요는 없지만 꿈을 이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더 행복하겠죠. 그렇게 여러분의 꿈 또는 나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하고 생각해 이제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뒤 여러분의 아니면 20년 정도 뒤에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여러분의 직업을 대신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많이 들어봤죠? 로봇. AI라고 하는 AI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이미 많은 곳에서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서류 작업도 하고 인간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된 의사, 약사, 회계사 또는 통역사 등등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AI가 더 체계적으로 잘한다면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직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은 내가 잘하는 전문적인 분야와 함께 한 개 더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봇 AI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로봇과 다른 점, 아무리 로봇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창의성, 창조, 창작을 할 수 있는 예술적인 능력, 무한 상상력. 이것은요, 로봇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봇은 시키는 대로 입력하는 대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하고 상상하고 무한
예술적인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또한 인간의 상상 속에서 넣어둔 입력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는요, 스스로의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을 더 키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디어는요, 결국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표현하는 매체가 영상이든지 또는 글이든지 또는 그림이든지 다양한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혼자만 그림을 잘 그리고 혼자만 글을 잘 적는다고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의 창의성을 발휘할 때,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움을 받을 때, 정보를 얻을 때 나의 가치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미래의 직업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직업을 하나 갖되 이 직업을 좀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디서? 미디어라는 영상 또는 라디오 또는 내가 그림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라디오라는 진행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알고 보니 라디오 진행 또한 1인 미디어라는 것이에요. 1인 미디어 직업을 이제 갖게 될 친구들이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것은요, 나를 표현하는 능력.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힘 또는 나의 상상들을 키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꼭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루에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뒹굴뒹굴 생각하면서 놀기입니다. 애플의 창시자 누군지 아시나요? 네, 스티븐 잡스이죠. 스티븐 잡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마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스티븐 잡스, 그 유명한 아이들의 대부도 자기의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바로 아이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 창의성을 충분히 발현시키게 함인데요. 그래서 심심하다고 느낄 만큼 심심하게 두었답니다. 심심하면 여러분은 뭐 하세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만의 놀이를 찾게 되겠죠. 책을 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점토놀이를 하든 레고를 하든 자기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해내면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상상을 통해서 노는 놀이가요, 창의성으로 연계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2번째 기억할 거, 쓰는 연습입니다. 글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글을 쓰기 힘든다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그것을 일기처럼 남겨보도록 하세요. 적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들을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또는 영상으로 남겨보세요.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컨텐츠가 되고 여러분들을 좀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연습해보세요. 쓰는 연습, 그리고 말하는 연습, 3번째 뭐였죠? 노는 연습.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3가지를 잘할 때 여러분들을 멋있는, 정말 잘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라디오 팟캐스트는 음성으로 전하는 1인 미디어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라디오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것을 체험해보는 것들을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양산. 엄격한 룰, 뉴스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첨단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그런데 그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식 아빠인데요. 뉴욕타임스가 그를 구식 아빠라고 일컬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대표작 아이패드가 공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2010년, 그의 세 아이는 19살, 15살, 그리고 12살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티브 잡스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죠. 덧붙여서 집에선 IT 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블로그를 세상에 내놓은 에반 윌리엄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CEO들은 오히려 자녀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룰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는 자녀가 최소 14살이 됐을 때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용도는 통화와 문자일 뿐 인터넷 쇼핑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은 금지를 했었죠. 또 사용 시간에도 제한을 뒀는데요. 10세 미만 자녀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 30분에서 2시간으로 한정을 하고 10세에서 14세 자녀들의 경우 주중 방과 후에도 모바일 기기 사용을 허용은 했지만 그 용도는 숙제로 제한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CEO들이 자녀들에게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이유는 첨단 기기 사용이 주는 득과 실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화면 속 세상에 몰입할수록 아이들이 화면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통과 경험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스티븐 잡스 영상 잘 보셨나요? 미디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흑과 백이 있는 거 잘 아시겠죠? 내가 미디어에 중독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작하고 이끌어갈 때 미디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의 직업 미디어.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 매체의 유튜브와 또 음성 매체의 팟캐스트와 같은 1인 미디어는요. 가장 큰 장점, 매력은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차별이 없어요. 내가 나의 이야기, 나의 컨텐츠에 애정을 가지는 만큼,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내가 그 영상을 지우지 않는 한 계속 누군가는 듣고 보며 참고할 것입니다. 좋은 내용은요. 역사가 10년, 20년이 흘러도 다시 평가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미디어 매체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미래. 로봇이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의성을 표현하는 것. 그 표현으로 내가 미디어, 내가 곧 콘텐츠가 될 때 로봇들이 아무리 우리가 해왔던 직업들을 모두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1인 미디어는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소통과 관계의 맺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허위된 정보로 또는 누군가를 밝히는 악플 같은 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 안에서
옆에 엄마, 아빠, 친구들, 이웃들 모두와 실제 안에서 따뜻함을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간단하게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의 전망 그리고 왜 주목받는가, 왜 우리는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라디오를 진행해 볼까요? 내가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 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또 가장 힘든 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나를 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알아야겠죠? 제일 첫 번째, 나 자신이 곧 콘텐츠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따단. 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닉네임을 정해보세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은 친구들은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무아라는 닉네임을 쓰는데요. 그래서 보통 소개를 할 때 무아 선생님, 무아쌤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날 때 가끔은요,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저의 이름 앞에 달콤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수영, 강수영인데요.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달콤 수영쌤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거나 닉네임을 지금 정해보세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이 있다면 어떤 방송인가요? 하고 싶은 방송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이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은 하루 영상을 기록하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를 해석하거나 나만의 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선생님의 컨텐츠는 음악과 일상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내용은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최근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문득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즐거웠던 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만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문득 지금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아지, 하나는 카메라, 하나는 예쁜 옷이네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아마 평소에 선생님이 관심이 있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곧 여러분들에게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를 적으셨다면 이제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서 방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 수업이니까 그 세 가지를 설명하는 자기소개를 할게요.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적어보세요. 아까 선생님의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겠죠. 강아지, 카메라, 옷이었어요. 그것으로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해볼게요. 예로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강아지와 함께 자라온 무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집에 코코라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코와 장난칠 때가 참 좋은데요. 제가 바빠서 산책을 많이 못 시켜줘서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삽니다. 그럴 때 저희 딸이 코코 산책해줬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저는 음악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음악을 들으며 좋은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에 맞는 영상을 만드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또 필요한 것이 저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로 일상의 기록을 찍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매우 흥미로워해서 그것들을 직접 만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최근에는 옷도 좋아해서요. 옷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 있는 것도 많은 저는 무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로서 말씀드렸고요. 떠오르는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소개글도 궁금하네요. 꼭 적어서 녹음을 이용할 때 잘 소개하였으면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요. 소개를 하더라도 방송에는 대본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방송의 배경음악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시그널 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그널 음악은 나의 방송의 색깔을 정해줍니다. 가사가 없는 반주 음악들이 좋고요. 요즘에 편집 앱도 또는 유튜브에도 무료 음원이 많으니까 적당한 음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그널 음악 다음에는 오프닝 멘트를 준비합니다. 오프닝 멘트는 매우 중요한데요. 첫 이미지, 첫 느낌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프닝 멘트는 조금 정성 들여서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나의 방송을 듣는 이가 방송을 총 딱 켰는데 이 방송을 계속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해주는 게 오프닝 멘트입니다. 오프닝 멘트는 좋은 글귀들을 인용하거나 또는 좋은 메시지들이 있으면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은 글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찾아본 글귀가 이겁니다.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문구를 선생님은 오프닝 멘트로 정해볼까 해요. 자, 그럼 오프닝 멘트를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화면 속에서 음성을 녹음하고 또 음악을 한번 배경음악을 밑에 단단하게 깔아서 오프닝 멘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소리가 음원 소리가 너무 크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원의 소리는 최대한 작게 낮춰줍니다. 음원의 소리를 낮춰두고요. 좀 전에 적어두었던 오프닝 멘트를 열어봅니다. 시작할게요. 7월의 여름, 비가 한참 내리더니 오늘은 햇살이 쨍하게 맑습니다. 햇살이 맑아서일까요? 기분마저 맑고 좋은데요. 이런 날 우리 어제 그제 많이 웃지 못했다면 오늘만큼은 많이 웃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그리고 늘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한 첫 곡 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아의 꽃피는 방송 무아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의 멘트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하고 나면 배경음악에 맞춘 나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원 파일과 또 이어서 브릿지 멘트와 코너를 이어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 끊어서 녹음을 하고 이후에 편집을 하여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오프닝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고 음악을 소개하는 브릿지 멘트가 끝나면요. 브릿지 다음이 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코너예요. 아까 적어두었던 자기소개서 있죠? 자기소개를 이 코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에서 나를 소개하고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직접 방송 대본을 적어보니 어떻더라. 너는 방송 대본 녹음을 해보니 어떻더라. 라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저의 클로징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가남초 친구들과 영상으로 방송 대본을 만들고 또 녹음을 하는 것들을 함께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니까요. 나름 참 저 또한 신기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새로운 저 또한 도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한번 직접 교실에서 만나서 또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을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양산시가 더 큰 변화와 행복을 열어갑니다.